안녕하십니까. 허상 디스플레이어 문화 14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달려왔죠? 영화란 결국 이미지와 사운드의 종합이라는 것은 이제 기에 익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14강 1차, 2차는 영화 제작이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영화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영화의 전반적 과정을 14강 1차, 2차 때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화과에 있는 강동학 학생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양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14주 동안 단련이나 고생 많았습니다. 학점은 최대한 잘 주기로 하고 면대면 시험이 아니라 저는 그냥 온라인 시험으로 볼까 합니다. 중간고사처럼 한 문제 볼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쓰십시오. 꼭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맡길 바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2개를 녹화를 해서 12개를 올리다 보면 가끔 착각을 하거든요. 허상 디스플레이어 문화인가 아니면 영화 속 심리학인가 아니면 영상으로 예술사인가. 저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나. 사실은 제 유튜브를 했던 것은 이 사운드도 좋고 그러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PPT를 원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 좀 내릴게요. 그래요. 우리 한번 그럼 영화 제작의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영화 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라겠죠? 그건 시나리오죠. 바로 시나리오가 영화가 결정되면 거기에 프로듀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전반적으로 제작을 맡으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프로듀서와 영화에서 프로듀서는 분명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전체 이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듀서도 투자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담당도 하고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런데 또 방송에서 프로듀서는 연출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송에서 프로듀서는 영화 감독이나 똑같다고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프로듀서는 전반적으로 스케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면 프로듀서는 선정된 감독, 배우, 조명, 녹음, 미술, 음악 등 전 스태프와 함께 시나리오에 의한 제작상에 구체적인 토의를 하고 진행 계획을 만듭니다. 지금 저 역시 독립영화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결정되고 나면 어떤 배우를 쓸 것인가. 배우도 어쨌든 캐스팅은 돈에 딸려 있겠죠. 돈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캐스팅할 거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명을 누구로 할 건지, 특히 촬영을 누구로 할 건지. 저는 지금 해결사 찍었던 제 대학원 후배, 동국대학교 대학원 후배와 같이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제 영화 찍는데 와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송진열 치면 아마 영화 많이 찍었던 게 뜰 겁니다. 그래서 또한 미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미술보다는 의상이 필요하니까 의상 감독을 부르게 될 겁니다. 또 음악도 김영우라는 이렇게 국악인을 포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죠. 천우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고은은 더 비싸겠죠. 배우들이 영화 한 편 찍는데 돈을 엄청나게 받긴 하죠. 물론 서너 달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 촬영을 할 건지 로케이션 촬영을 할 건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봉의 결정에 따른 제작 일정표가 작성되겠죠. 언제 무엇을 찍을 건지 하는 작성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배역을 선정하고 어쨌든 그 배역을 캐스팅을 하고 또 스크린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보통 의상 리허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에 잘 나온지 하는 스크린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듀서는 토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제작비와 제작 진행상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프로듀서는 예산을 짜고 어떻게 스케줄을 짤 건지 그런 것 등등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작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감독은 촬영, 조명기사와 함께 로케이션 예정지를 골라 직접 헌팅해야 되고, 헌팅이라는 게 뭐죠? 총소로 우리가 사냥을 하러 간다고 하긴 하는데 로케이션 스카우팅이라고 말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을 찾아서 영화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촬영기사, 조명기사는 각기 촬영과 조명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 또 어떤 조명 기기를 쓸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은 카메라가 4K 카메라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4K 미니 알렉사 엘프 같은 그런 카메라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4K라는 그 화질의 영상을 찍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DLP로 상영을 하면서 디지털 시네마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술 감독은 세트나 필요한 소품, 의상 등을 미리 디자인해서 감독과 협의해야 되며,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타난 의상이 따로 있겠죠. 일반 있는 의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상 선택에 있어서 감독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또 녹음사는 동시 녹음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는 물론 음악 담당과 협조해서 필요한 녹음 테이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녹음 테이프는 아니겠죠. CF나 옛날에 나그라라는 어떤 거기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CF 카드에 넣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지털 처리가 다 되어 있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고 또 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각본과 스케줄 관리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영화의 최소 단위가 셔터라겠죠. 그 다음에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시퀀스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 번호를 다 먹이면서 장소는 어디일 건지 간단한 장면의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한 장소에서 여러 장면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장면마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촬영씬이 내부 씬인지 외부 씬인지 그것도 구분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본과 스케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연출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예상되는 촬영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한번 그렇게 미리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몇 시까지 찍는다.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예상된 촬영 시간이 있겠고 또 페이지의 수, 또 배우는 그날 누가 출연할 건지 또 엑스는 누가 출연할 건지 그런 등등의 세세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소품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또 스케줄에 영향을 끼칠 특별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등의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본을 읽고 시나리오를 읽고 스케줄과 관계가 될 내용을 줄을 칩니다. 어쨌든 스케줄을 어떻게 칠 건지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장면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면 순서대로 각본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어떤 순서로 영화를 찍을 것인지 그런 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스케줄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일 촬영 스케줄표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은 어떤 배우가 나오고 또 어떤 의상을 입고 또 어떤 헤어를 할 건지 그런 등등의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또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양식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보드로 어떻게 영화를 찍어야 될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본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어떻게
그림을 촬영 때 찍어가지고 어떻게 편집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촬영 때 찍어야 될 겁니다. 또 양식을 내용을 적겠죠. 작은 규모의 영화인 경우에 항목을 분리해 놓은 간단한 몇 장의 차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제작을 크게 해가지고 오늘 스토리보드는 뭐뭐다 하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정보들을 제작 보드 칸에 옮겨야 될 겁니다. 제작 보드나 차트의 모든 칸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해야 되겠죠. 자, 장면 번호입니다. 함께 촬영될 것이 확실한 장면들이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장면 설명. 여기에는 한 장소에서 촬영할 장면들이 여러 개일 때 각 장면을 대표할 간단한 문구를 적습니다. 실내, 실외, 어떤 조명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어떤 종류의 카드를 쓰면서 어떻게 이것을 찍었던 것을 이렇게 저장할 것인지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영화 찍었던 것이 다 정보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매니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등등의 것들이 다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낮과 밤입니다. 장면이 밤이지만 낮에도 촬영이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데이포나잇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낮에 찍을 것은 낮에 찍고 밤에 찍을 것은 찍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분을 명확히 해서 밤낮의 스케줄을 잘 짜야 되겠죠. 그리고 촬영 시간을 계산해서 일찰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일찰표는 하루에 촬영해야 될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화 제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나리오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붙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겠죠. 예산이 적용이 된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 어떤 장면을 찍을 건지 그런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보통 연출학에서는 연출자가 거의 1년을 넘게 연출보드에 준비를 하고 있죠.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 어쨌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준비 기간이 거의 촬영이 5개월, 3개월 치더라도 1년 정도 준비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티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는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스토리라인, 감정 라인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화의 제작 과정을 지음으로써 만들어진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이티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 따라서 관객 영화를 볼 때 스토리 라인, 감정 라인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컨티뉴이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티뉴이티를 만들 때는 컨티뉴이티 작성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결과물에 대한 영상 및 음향이 포함된 가장 직접적인 계획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티 작성입니다. 한 샷 한 샷의 구체적인 내용인 동시에 각 샷의 연결에 대한 전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에 제작 스텝 사이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되 감독의 전반적인 조율과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콘티 작성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제대로 찍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계획표를 기반으로 분업화된 작업을 현실화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작성표에는 촬영 예산 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찍고 이게 대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그런 등등의 것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일정과 촬영 계획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효율적인 작업 일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대부분 장소에 맞춰 제작 일정을 수립하는데 씬마다의 분위기가 잘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감독이 대부분 상황을 체크하는데 스태프과 배우, 기자재 준비 등의 요소들을 적절히 생각해 촬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씬 구분표. 영화의 촬영은 영화상의 시간 순서대로 찍지 않으므로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1씬부터 100씬이 있다면 1씬 다음에 100씬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촬영 계획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역할에 따라 다른 개념이 필요한데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찍을 때는
장소 구분표, 배우들의 스케줄 및 의상의 준비를 위한 의상 구분표, 그날의 촬영물을 준비하기 위한 촬영 일정표 등으로 변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조연출과 타 스텝 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해야 됩니다. 촬영 계획표입니다. 제작 및 예산에 관한 계획서로서 촬영 일정 및 그날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촬영 일정과 촬영 계획은, 제작 일정은 알아야 될 게,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효율적인 작업 일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대부분 장소에 맞춰 제작 일정을 수립하는데 씬마다의 분위기가 잘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독이 아니라 조감독이 대부분 상황을 체크하는데 스텝과 배우 등 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조감독이 대부분 상황을 체크하는데 스텝과 배우, 기자재 준비 등 요소들을 적절히 생각해 촬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씬 구분표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 역할에 따라 다른 개념이 필요한데,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찍을 장소 구분표, 거기서 어떻게 배우들을 스케줄할 건지, 또 의상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루 또 어떤 촬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등등의 촬영 일정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캐스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아무리 스토리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연기해낼 배우를 캐스팅하지 못하면 영화는 실패한 것입니다. 감독은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캐릭터의 성격을 파악한 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얼마만큼 비슷한지 확인하고 캐스팅을 해야 될 겁니다. 감독은 캐스팅된 배우와 리딩도 하고 연기 연습을 하면서 배우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쓴 시나리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캐스팅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화의 성공은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 캐스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캐스팅 배우와 리딩도 하고 연기 연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표현할 건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스토리가 좋다 해도 적절한 배우가 캐스팅되지 않는다면 그 영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들이 캐스팅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연기자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역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충분한 시간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디션과 배우 선택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할 겁니다. 배우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창조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에는 어떤 특정한 역들이 있을 것이고 각 배우는 그중 하나만을 연기하게 될 겁니다. 감독이 배우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능력이 있는가 한번 그 배우 캐스팅할 때 알아봐야 되겠죠. 좋은 분장사가 있어서 배우들의 외모를 바꿀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배역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역 결정 심사 기준이라고 볼까요? 이미지, 외모와 개성, 배우 이미지나 개성 이미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연기 능력, 배우가 감독이 머릿속에 그렸던 인물을 창제해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저 시키는 대로만 연기를 하는가? 아니면 약간의 뉘앙스를 곁들여 보통의 상황을 해내는가? 감독할 때 어려움, 배우를 단 1%로 변화시키려면 그것이 가능한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 배우들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건가? 배우들끼리 이렇게 화합이 잘 돼야 되겠죠. 몇 명의 배우들을 같이 오디션 시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같이 일하기가 어떨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배역만큼 중요합니다. 자, 배우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배역이 끝난 뒤에는 그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아마추어 배우가 일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등등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배우를 고른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한 최고 연기를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 시간은 대체로 연기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14강 1차 시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